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금일은 CJ CGV의 자회사인 베트남 CG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CGV는 오는 10월 또는 11월에 한국 증시에 IPO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베트남 영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 레벨은 2,300달러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면 중국이나 혹은 태국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요. 도시화율로 보게 되면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작년도 기준으로 38%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태국 대비 역시 낮은 수준인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인구로 보게 되면 베트남 인구는 무려 9천만 명을 상회를 합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던 관계로 베트남의 인구 구조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구조의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베트남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도시화율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문화, 레저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영화 시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화 시장에서 베트남 영화관 산업이 굉장히 성장 초창기 국면에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보는 지표인 인구 한 명당 영화 관람 편수를 보게 되면 베트남은 연간으로 작년에 0.5편밖에 안 됐습니다. 역시 성장 시장인 중국 또는 태국보다도 훨씬 초창기 시장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프라 지표도 인구 100만 명당 스크린 수가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장 시장인 중국, 태국 대비 훨씬 부족한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생각으로는요, 베트남의 영화관 시장은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8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지금 현재 베트남의 영화관 관람 편수가 0.5편, 연간으로 인구당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못하더라도 먼 미래에는 2편 혹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준이면 한 3편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2편으로 이게 상승을 하고 ATP가 현재 3달러 수준인데 이게 한 6달러 수준만 된다고 하더라도 4 곱하기 2는 8이기 때문에 8배가량 확대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 CG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CGV는 2011년도 7월에 베트남 1위 영화관인 메가스타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메가스타는 2014년부로 CGV로 브랜드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베트남에 있는 CGV 점포들은 한국에서 보시는 CGV 점포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분 구조는 CGV가 베트남 관련 홀딩스 지분을 약 100% 가지고 있고, 베트남 홀딩스가 베트남 영화관 사용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효 지분율이 80%가 되는 것이고요. 올해 10월 또는 11월에는 CGV가 베트남 홀딩스를 상장할 것인데요. 향후 CGV가 베트남 사용관의 유효 지분율 5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홀딩스에 대한 상장 후 지분율은 최소 63% 이상 나와야 유효 지분율이 50%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좀 표로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CJ CGV 본사는 베트남 홀딩스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홀딩스는 과거에 페이퍼 컴퍼니였던 엠보이 미디어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사명은 홀딩스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홀딩스가 사업회사인 베트남 CGV를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베트남 CGV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1,600억,
자본이 291억인 구조이고요. 순차입금은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520억입니다. 따라서 넷댓 레이쇼는 179%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신주 발행도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지분율은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향후 CJ CGV가 선자회사인 베트남 회사에 대한 지분율 50% 이상을, 유효 지분율 50% 이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100%에 달하는 홀딩스 지분율이 63%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유효 지분율 50%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업회사인 CGV 베트남의 점포수는 지난 2분기 기준으로 57개였습니다. 이 중에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호치민과 하노이 2개 회사에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CGV가 베트남의 주요 부동산 개발들과의 출점 계약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요. 향후 개발 예정인 그 점포는 67개 점이 지금 확정적으로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7개 점 중에서 51개 점은 베트남의 주요 도시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 잔고로 보게 되면은 베트남의 점포 수는 올해 71개가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102개, 2022년에는 12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스크린 점유율이 42%로 압도적인데요. 지금 그 베트남 CGV가 베트남 주요 도시의 신규 쇼핑몰 부지를 대거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스크린 점유율은 점점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CGV의 에비타는 작년에 227억을 기록을 했고 올해 300억 가까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좀 출점이 좀 많은 편인데요. 신규 출점 효과에 힘입어서 한 400억 정도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글로벌 영화관 기업들의 주로 EV 에비타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진국 피어들은 평균적으로 8배, 중국의 영화관 피어들은 평균적으로 9.3배, 태국의 메이저 시네플렉스라고 하는 회사는 10배를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시장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좀 낮은 편이고요. 신흥국으로 갈수록 멀티플이 높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베트남의 영화관 수요나 혹은 인프라가 중국 또는 태국보다 훨씬 베트남이 덜 갖춰져 있다는 점, 다시 말하자면 성장 극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은 베트남 홀딩스의 멀티플은 메이저 시네플렉스보다는 조금 높게 평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홀딩스의 상장 후 시가총액은 한 4,300억 정도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로지에겟은 내년도 에비타 409억에 적정 EV 에비타 멀티플 12배, 다음 지금 현재 베트남 사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순차익금 520억을 차감한 숫자입니다. 베트남 CGV의 실적 추이고요. 2012년에 470억이었던 매출이 2017년에는 1,300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에비타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 평균 EV 에비타 멀티플이 8배, 중국은 평균적으로 9.3배를 받습니다. 또한 태국의 메이저 시네플렉스라고 하는 회사는 10배를 받고 있고요. 이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베트남 CGV의 멀티플은 조금 더 높게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의 적정 시가총액은 한 4,400억 정도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IPO 가격은 여기서 일정 수준 할인한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공모
기준 시가총액이 4,300억 또는 4,400억을 유의미하게 하회한다라고 볼 경우에는 공모주 투자로서의 투자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베트남 CG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